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조갑제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인입니다. 조갑제 선생은 1945년생이니까 올해 78세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월간 조선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수산대학교, 부산 수산대학교 중퇴를 했고 월간조선 기자가 돼서 월간조선 편집장을 거쳐서 월간조선 초대 대표이사를 하신 분입니다. 또 이분은 특징이 극우 농객입니다. 때문에 태극기 부대나 극우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갑제 선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은 뿐만이 아니라 완고한 반공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반공주의자. 그러니까 좌우 대립에서 우쪽에 서 계시고 남북 대립에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시니까 이분의 사고는 어떻게 보면 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일에도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는 민주화 투사처럼 가열차게 맹렬하게 기자 노릇을 기자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결과 그분은 극우 농객이 되었고 완고한 반공주의자가 됐습니다. 물론 나이가 지금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조갑제닷컴이라는 또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들었냐. 이분이 상상외로 의외로 젊은 두 청년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황영웅이라는 가수고 한 사람은 보수당을 탈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우 농객이다 완고한 반공주의자인 조갑제 선생이 이 두 청년을 왜 이렇게 사랑을 하나, 왜 이렇게 적극 지지를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왜 정말 생뚱맞게 황영웅이라는 가수를 이렇게 지지를 하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제 선생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책이 한 권 소개됩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 조갑제 쓰고 조갑제 엮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날이 왔어요는 바로 황영웅 씨와 관련된 그러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느 날 황영웅 씨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다 그럽니다. 그 영상을 올리게 된 동기는 아마 황영웅 씨가 이렇게 시끄럽게 화제가 되니까 영상을 하나 올렸나 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다 그럽니다. 열심히 살다가 즉 60대 어머니들이 마음의 상처가 큰 60대 이상 어머니들이 황영웅으로 인해서 많은 치유를 받고 있다. 다친 가슴들이 많이 치유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황영웅이를 억울하게 날려버려서야 되겠느냐. 이런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하나씩 읽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천 개씩 댓글이 달렸는데 무려 댓글이 10만 개 정도 댓글이 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갑재 선생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7년 전의 일을 기자들이 이렇게 선동질을 해서 한 사람의 가수를 하차시키는 것이 옳으냐, 기자의 관점에서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개의 글을 읽어주다 보니까, 댓글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것을 책으로 내야 되겠다 하고 책으로 묶어냈고, 그리고 이 7년 전의 일을 이렇게 선동질을 해서 이렇게 가수를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일일이 법조항을 나열하면서 개인 존엄을 봉쇄하는 거고 사생활 보호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일일이 법조항을 들면서 황영웅 씨에 대한 책을 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또 가슴에 묻은 사람도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암투병을 하면서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어머니들, 60대 이상의 이 어머니들을 대변해 줄 만한 세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이렇게 황영웅이를 그냥 쓸어버리면 이분들의 그 아픔을 누가 구제를 해주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자이기 때문에 또 기자들의 그 선동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동질조차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갑재 선생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갑재 선생, 극우농각 조갑재 선생이 황영웅을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본인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왜 옹호를 하느냐? 이준석 대표 또한 민주주의가 봉쇄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되는데 이 두 젊은이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이 문화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자 양심을 가지고 이 두 젊은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갑재 선생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마 유튜브를 비즈니스적인 그 조갑재닷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영웅 씨 팬들이 이 조갑재닷컴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또한 조갑재 선생을 많이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기자적인 양심, 또 본인이 극우 농객이지만 좌파가 아닌 우파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준석이를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황영웅 씨를 60대를 대변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해줄 그런 대변해줄 만한 세력이 없는데 황영웅 씨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있는 점, 이렇게 위로를 주는 황영웅 씨를 7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들을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은 언론의 기자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 번 극우, 우파라 해서 계속 우파일 수는 없죠. 건건이 사건별로 사안별로 우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좌파적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우파적 생각을 가지면 그것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변절자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어쨌든 원로 기자로서 황영웅 씨와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거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군요.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그 모습이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